안녕하세요. 스트로비스콜의 권학봉입니다. 네, 오늘은 뭐 강의라기보다는 그냥 어떻게 사진을 처음 시작하면서 어떤 단계별로 성장할 때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관해서 제 개인적인 썰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뭐 사실이라든지 뭐 이런 게 전혀 없고 100% 뇌피셜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냥 즐겁게 그냥 한번 그냥 우스갯소리로 한번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더불어서 어떤 특정 집단이라든지 이런 거 비하하는 거는 전혀 없고 그냥 제가 그냥 느낀 점을 그냥 재미나게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 거기 때문에 혹시나 뭐 언짢아 하실 필요도 전혀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댓글에서 뭐라고 할 것 같은데 그렇지만은 뭐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는 거니까는 재밌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제가 이제 크게 어떻게 분류를 했냐 이러면은 이제 사진은 이제 제일 처음 시작을 딱 해가지고 사진 한번 좀 찍어볼까 이렇게 딱 하는 사람들은 이제 비기너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진을 좀 찍고 장비도 몇 번 갈아보고 뭐 웬만큼 이렇게 내가 이제 뭐 장비도 이제 잘 다루고 뭐 렌즈도 몇 개 있고 뭐 이래가지고 웬만큼 이제 찍을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하이 아마추어라고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업작가 레벨이 있어요. 상업작가 레벨은 이제 내가 뭐 스튜디오에서 근무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저기 그 스냅을 찍는다든지 아니면은 사진을 이용을 해서 돈을 버는 그런 직업군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부류라고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진 작가, 그러니까는 전업 사진 작가 부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 사진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예술 작품을 만들겠다 하는 그런 부류로 나눠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비기너, 하이 아마추어, 그 다음에 상업 작가, 그 다음에 사진 작가 이렇게 분류를 나눴어요.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이제 비기너, 처음 사진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이제 어떤 마인드로 이제 사진을 시작하냐 이러면은 인터넷에서 봤든지 어디서 봤든지 내가 딱 좋아 보이는 사진, 내가 와 이거는 잘 찍었다 이런 사진을 따라 하려고 이제 노력하는 부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자면은, 여러분들이 어디서 뭐 노래를 딱 들었어요. 이거 노래 좋은데 이거 나도 한번 불러보고 싶다 이래가지고 노래방에 가서 그 노래를 이제 한번 불러보는 그런 것과 아주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뭔가 하면은 이제 자신이 이제 뭐 잘 찍는다는 그런 마인드가 없어요. 그래서 의외로 굉장히 순수하고 자세 자체가 굉장히 저자세입니다. 누가 사진에 관해서 뭐라고 인터넷에 썰을 풀면은 그런가 이렇게 하고 긍정적으로 혹하는 마인드가 거의 90% 이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거의 모든 거를 이제 다 빨아다니는 그런 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게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일단 흡수를 하고 보고 무조건 배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장비 쪽에서는 거의 대부분 이 장비를 산 가게 아저씨의 몇 마디 말만 하면은 이 사람들은 그냥 홀랑 넘어갑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카메라를 사는데, 대체로 이렇게 이제 비기너들은 그 카메라를 아무거나 이렇게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게 그 아무거나를 고르는 기준은 뭐냐 이러면은 여기저기 인터넷에서 떠도는 평판 혹은 주변에 들리는 소문, 뭐가 좋다더라 뭐 이런 소문을 얼추 들었다. 그런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모델이고 어떤 특장점이 있는지는 모르고 대체로 브랜드만 기억합니다. 그냥 캐논이면 캐논, 올림푸스면 올림푸스, 소니면 소니, 뭐 이런 니콘이면 니콘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가격에 맞춰서 사기 때문에 대부분 카메라 하나와 이제 번들 렌즈 하나 정도, 그리고 추가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50mm 단렌즈 하나 뭐 이 정도가 이제 장비를 가지고 있는 전부예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사진을 따라 찍는 거죠. 따라 찍는데 그 찍고 난 다음에 결과물을 평가할 때 기준이 뭐냐 이러면은 뭐라도 하나 내가 좋아하는 사진과 닮은 지점이 있어요. 닮은 게 있어. 그러면은 이 사진에도 달이 나왔고 내 사진에 달이 나왔어. 그러면은 굉장히 만족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좋아하는 사진과 내 사진의 닮은 점을 굉장히 찾는 거예요. 옛날에 이제 발가락이 닮았다 이런 것처럼 뭐라도 뭐 닮은 게 있는 것에서 굉장히 희열을 느끼고 굉장히 비슷하다 이렇게 하면서 야 봐봐 이거 두 개 똑같지 막 이러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주변 사람들이 야 택도 없어 막 이러면
그런 분위기지만은 본인 스스로는 이제 굉장히 행복하고 이제 뭐 하나하나 새로 알아갈 때마다 기쁨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이 비기너가 바라보았을 때 이 하이 아마추어와 이제 상업 작가 그리고 사진 작가의 차이점을 전혀 구분할 수가 없어요. 대체로 뭐 하이 아마추어는 이제 따로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냥 취미로 하지만은 실력은 굉장히 쩌는 그 탑엔드다 이렇게 생각을 대체로 다들 하시고, 그 사람들이 이제 가지고 다니는 장비나 이런 걸 보면서 와, 저 장비를 보고 이 사람은 와, 사진을 굉장히 잘 찍겠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하이 아마추어가 있습니다. 이 하이 아마추어는 어떤 사진을 이제 목표로 하느냐 이러면은 이 비기너와 목표 지점은 같아요. 내가 어디서 봤든지 내가 좋아하는 그 사진과 내가 갈 수 있으면 같은 현장에서 같은 시간대에 최대한 같은 분위기로 찍는 거를 굉장히 즐겨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주로 이제 출사를 갈 때도 이제 20명 30명 막 이렇게 때로 관광버스 맞춰가지고 와 가가지고 삼각대 쫙 깔아놓고 동시에 셔터 탁 했으면 셔터 다라락 누르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이제 다 똑같이 찍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는 이제 굉장히 만족하는데, 여기서 이제 차이점은 뭐냐 이러면은 비기너는 이제 내가 좋아하는 사진과 어떤 점이 닮았는지에 관해서 닮은 점을 찾는데 이제 목적을 둔다면은 이 하이 아마추어 같은 경우에는 내가 목표로 하는 이 레퍼런스 사진과 내 사진의 차이점이 뭔지 거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해요. 와, 내가 좋아하는 사진은 이렇게 됐는데 내 사진은 왜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차이점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러니까는 잘 찍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거죠. 노력을 많이 하고 거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든 이렇게 조금 더 배워가지고 내가 이 레퍼런스로 하는 사진과 똑같이 만들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아까 노래방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냥 내가 좋아하는 노래만 부르는 게 아니라 그걸 따로 녹음을 해가지고 집에서 들으면서 이때는 이제 원곡하고 비교해서 들으면서 이럴 때는 이렇게 했어야 되는구나, 이때는 꺾기를 해야 되는구나, 뭐 이때 누성이다 막 이런 샤우팅이다 막 이런 식으로 자기 스스로 이제 그거를 이제 체크를 해가지고 점점 더 똑같이 부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는 이 동네에 나가면은 와, 이 사람 노래 잘 부른다 이런 소문을 이제 막 듣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괜히 아주 기분이 붕 뜨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네에 나가거나 혹은 친구들 사이에서는 얘는 사진 잘 찍는 애다 이런 식으로 이미 소문이 다 나 있어요. 그래서 장비도 많이 의리하게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어떤 뭐 내가 잘 찍었다고 생각하는 사진을 이제 사람들한테 보여주기도 좋아하고 사람들이 와 멋져요 막 이러면은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는 이제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쓰는 장비는 거의 프로급 이상의 장비를 제가 봤을 땐 다 쓴다고 봐요. 그러니까는 웬만하면은 프로 작가들이 쓰는 거 이상 혹은 장비를 굉장히 또 깔끔하고 아주 애주정지 다루기 때문에 우리나라 중고 시장에 나오는 대부분의 중고 장비의 퀄리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 한국 들어갈 때마다 중고 시장을 눈에 불을 켜고 찾아가지고 쓸만한 거 있으면은 그냥 그 돈을 한 푼도 안 깎아요. 그러니까 돈 다 주고 이렇게 사서 오는 거죠. 그러면은 완전히 새 겁니다. 제가 받아서 보면은 와, 이것이 마운트 한 분도 안 하고 완전 장롱표 같아요. 완전 새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 사다가 2, 3년 쓰면은 완전히 그냥 걸레짝 됩니다. 걸레짝. 그러면 나 그냥 아주 싸게 그냥 던지고 다시 이제 한국 가가지고 중고 사가지고 오는 거죠. 아주 저한테는 감사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고맙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이 사람들이 또 다른 특징이 뭐냐 이러면은 이 장비에 나와 이 장비에 거의 이제 빙의하는 수준으로 그렇게 가가지고 내가 니콘 장비를 쓰면은 누가 니콘 욕을 하면은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나를 갖다가 모욕한 듯한 그런 기분을 많이 느낍니다. 이런 기분을 제가 뭐 그전에도 말했지만은 라이카나 뭐 이렇듯이 장비 값이 비싸면 비쌀수록 그게 훨씬 더 심해지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 제 기분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장비라든지 어떤 내가 선택한 만약에 뭐 85mm 렌즈가 니콘 85mm 렌즈가 짱이다 이러면은 거기에서 누가 반박을 하면은 2박 3일 동안 거기에 대한 반론을 막 펼치고 그러는 아주 장비에 대한 열혈 팬이 돼요.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 모든 카메라 회사들이 노리는 주 타겟층이 바로 이 하이 아마추어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도 모든 장비라든지 그런 뭐 나오는 문구 뭐 광고 문구나 뭐 이런 거를 보면은 거의 대부분 전부 여기에 딱
타겟이 맞춰져 있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이런 하이 아마추어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업 작가와 이제 예술을 지향을 하는 사진 작가들하고의 구분이 안 되죠. 구분이 안 되는데 이런 분들 하이 아마추어인 같은 경우에는 상업 사진 작가의 사진을 원탑으로 칩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고 굉장히 보기가 좋고 그리고 사진을 보면 머리가 아프지가 않아요. 그냥 굉장히 그냥 즐기면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크게 뭐 그렇진 않은데 뭐 사진 작가들이라고 해가지고 막 이게 뭐 예술이네 뭐네 이래가지고 뭐 앙리까르띠에 브레송이네 뭐 이래가지고 본다고 하더라도 크게 그 감흥이 없어. 크게 감흥이 이건 나도 찍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누가 물어보면은 나는 앙리까르띠에 브레송이 최고라고 봐. 나는 로버트 카파의 그 열정을 뭐 담고 싶어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이야기는 썰은 그렇게 푸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기준이 뭐냐 이러면은 이거는 나도 찍을 수 있다. 아니다. 이거 내가 못 찍는 사진이다. 이제 내가 할 수 있냐 없냐를 놓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구분을 하는데 그런데 이런 생각이 특별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미술 작품을 관람할 때도 뭐 말레비치의 금은 사각형이다 이러면은 이거 나도 그릴 수가 있는데 이게 뭐 예술이야 이러면서 마음 한켠으로는 그런 작품을 바라볼 때 이게 얼마짜리다 이러면 와 비싸다 이러는 생각도 있지만은 그런 작품을 바라볼 때 마음 이쪽 편에서는 이것이 뭐 적당한 사기를 쳐가지고 이빨린 소리 해서 그렇게 하는구나 이러면서 예술가들은 일종의 그 적당한 그 이빨은 소리 해가지고 사기치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는 마음이 반반씩 있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이제 하이 아마추어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이런 거라고 보면 됩니다. 실제로 이제 사진에 관한 이제 테크닉적인 실력으로 보자면은 굉장히 그러니까는 뭐 이런 다른 뭐 작가 레벨식으로 어느 정도 테크닉을 굉장히 잘 갖춘 그런 사람들도 꽤 있는 그런 포지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업사진 작가가 있는데, 이제 상업사진 작가 같은 경우에는 내가 돈을 받고 내가 어떤 그 사진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그런, 사진 작가들이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기술적인, 그러니까 기술적인 테크닉, 사진 테크닉이 아예 없는 경우에는 거의 불가능하고, 적어도 자기 스스로 테크닉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감이 있는 그런 케이스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고객을 만족시켜가지고, 이제 평판을 올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좋아하는 사진이라기보다는 요즘 일반인들한테 굉장히 유행하거나 이 사람 어떤 고객이 이런 종류의 사진을 원한다거나 아니면은 아예 그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가지고 이런 걸로 찍어주세요 이렇게 했을 경우에 그거를 얼마나 잘 재현하느냐 거기에 관해서 이제 집중을 하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노래방에서도 말했듯이 이제 노래방에서 내가 이제 돈 내고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어디서 이제 누가 좀 노래 좀 이렇게 코러스 좀 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일을 한다고 보면은 되고, 혹은 이제 편곡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믹싱을 해준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정도 이제 음악 작업에서 이제 기술적인 그런 파트를 맡아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자기의 그 역할을 해내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직업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찍는 사진의 기술적인 퀄리티가 좋고 또 이거를 가지고 여기저기 많이 이렇게 보여주고 이러면서 많은 이제 하이 아마추어라든지 비기너들의 이제 팬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자기 자신을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존경의 눈빛으로 이제 자기 사진을 존경의 눈빛으로 봐주고 이럴 때 굉장히 기뻐하고 그런 느낌을 갖는 게 이제 상업 작가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결정적인 포인트는 내가 얼마나 이제 돈을 많이 버느냐 거기에 따라 가지고 돈 잘 버는 작가와 이제 돈 못 버는 작가들이 이제 나눠져 가지고 이제 돈 못 버는 데서 잘 버는 사람들 보면은 부럽기도 하고 그게 아주 분하기도 하고 막 이런 감정도 느끼고, 돈 잘 버는 사람이라도 이제 내가 언제 밑에서 치고 올라와 가지고 내 자리를 뺏어갈지 모른다 이래서 굉장히 나름 이렇게 일을 엄청나게 많이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 사진을 가지고 돈을 번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이런 상업 사진 작가인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사람이 다양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일종의 감정 노동이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사람이 천차만별이라 가지고 뭐 좋은 사람이야 뭐 어떻게 뭐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하면은 통할 수가 있겠지만은 말이 안 통하는 그런 사람도 많아 가지고 진짜 억울하지만은 어쩔 수 없이 그 사람들 말 들어줘야 될 때도 있고 이래 가지고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은 그런 직업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이런 상업 사진 작가들은 어떤 마인드로 일을 시작하느냐 이러면은 나는 이 사진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술적 표현을 해서 이제 사진 작가가 되고 싶지만은 당장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는 일단 내가 돈을 많이 벌어 가지고 그 생활에 안정을 한 다음에 내 개인 작업, 내가 이제 시간 날 때 개인 작업을 해 가지고 이렇게 나의 어떤 그런 창작욕을 해소를 하겠다, 이런 플랜을 가지고 가는데 대부분 이렇게 상업 사진에 들어가지고 돈을 벌다가 보면은 생각보다 시간이 무지하게 없거든요. 시간이 없어서 이런 것들이 이제 1년 2년 지나다가 보면은 뭐 꿈처럼 나도 뭐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상태로 이제 꾸준하게 가는 게 보통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업사진가로 결국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경영가의 마인드가 훨씬 더 예술가의 마인드보다 중요하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뭔가 이렇게 그 영업을 잘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경영을 잘 해가지고 내가 어떤 다른 사람들을 갖다가 써가지고 이렇게 간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장비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굉장히 이런 사람들은 쿨합니다. 이제 가성비가 모든 거를 다 이제 그 해결을 하는 그 상태죠. 그리고 이제 포트폴리오라든지 어떤 레퍼런스를 만들어서 거기에 맞춰서 가기 때문에 장비나 뭐 이런 것들도 크게 고민하지 않고 내가 쓰는 것만 탁탁 집어가지고 이것만 있으면은 된다 이러고 다른 카메라 장비나 이런 데 관심이 없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고장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뭐 살까 이렇게 둘러보는 정도고, 혹은 이게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것저것 사서 모으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일에 꼭 필요한 몇 가지 이렇게 딱 가지고 그걸로 하는 게 많고,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상업 사진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촬영이 30이라면은 후반 작업은 70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엉덩이에 종게 날 정도로 앉아가지고 이런 후반 작업 해야 되고 전화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제 최종 납품할 때까지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여기저기 할 일이 굉장히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사진 작가라는 이제 그룹이 있죠. 이 사진 작가라는 그룹은 이제 나만의 이제 작품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이제 이것들이 내가 만든 작품이 어떤 이런 사진계라든지 예술계에서 인정을 받는 거를 이제 최종적인 목적으로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래방에 가가지고 노래 부르고 막 이래가지고, 아니면은 음악계에 이제 어떤 기술적인 파트 믹싱을 한다든지 편곡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완전히 이제 새로운 작곡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내가 그래서 새로운 작곡을 해가지고 앨범을 발표했는데 사람들이 이제 관심이 꽝이죠. 그래가지고 매년 이렇게 망하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자유롭지만은 의외로 평가가 굉장히 싸늘하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이 누구나 작곡은 다 할 수 있잖아요. 음악의 이론 알든 모르든 그냥 마이크 대고 이렇게 작곡을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옆에 있던 사람들이 야씨 소음이야 이러면은 굉장히 마음의 상처를 받듯이, 똑같이 사진작가들도 그 기존에 있었던 것들과는 다르게 나만의 어떤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떤 새로운 거를 만들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때문에 뭐 비기너라든지 하이아마추어라든지 상업작가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뭘 하든지 아주 관심이 없어요. 아주 관심이 없고 장비도 내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만, 그것만 있으면 되고 나머지도 별로 필요도 없어. 그래서 의외로 사진 작가들 중에서 카메라에 관심 없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이제 주로 갤러리에서 이제 전시를 해가지고 작품을 발표하는데 그때 드는 생각은 이제 욕먹지 않을까, 거기에 대한 두려움으로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은 직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대부분 사진 작가들은 아마 하루에 2번씩 아씨 내가 이걸 왜 했지 이러면서 후회를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꾸역꾸역 해나간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생활하면서 보면은 와씨 내가 할까는 이러는데 내 옆에 있는 작가들은 맨날 잘 나가는 것 같고 항상 막 주목받는 것 같고 뭐 어디에서 뭐 나가고 막 이러면은 아주 자기 스스로가 나는 왜 이러지 막 이러면서 움츠러들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점은 뭐냐 이러면은 사진 작가들이 실제로 돈을 벌 수 있는 게 없어요. 돈을 못 벌어가지고 엄청 가난합니다. 가난해가지고 아마 거의 뭐 문학계에서는 시인 레벨 정도로 아주 가난한 그런 직업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순수한 사진 작가를 지향을 한다. 그러면은 한 부분으로서는 굉장히 자유롭죠. 내가 원하는 거는 뭐든지 다 할 수가 있으니까는 자유롭지만은 그만큼 뭔가 새로운 걸 보여줘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욕먹지 않을까. 사진 더럽게 못 찍네 이 새끼 이러면은 막 집에 가고 혼자 울고 막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고 가장 결정적으로는 이게 웬만큼 성공하지 않는 이상 이게 사진으로 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상업 사진도 아니고 내 순수한 작품으로서 이거를 평가를 받아가지고 이걸 판매를 해서 먹고 산다는 거는 웬만한 그런 기적이 있지 않는 이상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항상 네거티브한 그래서 다른 사람들 보면은 완전히 폼은 나지만은 완전히 빛 좋은 개살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장황하게 어떻게 이제 비기너와 이제 하이 아마추어 그리고 상업 작가 그리고 사진 작가들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떠들어 봤는데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욱 즐겁고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